최근에 이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요. 예, 또 레저르 빵도 오르고, 또 멘티 커피도 오르고, 웅진의 하늘보리도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빼빼로도 오르고,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서 그냥 물가 상승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 일하는 놈들이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2.75로. 덕분에 이제 물가는 사실상 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냥 물가가 개폭등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환율도 진정될 수 없죠. 환율 관리가 엉망, 물가 천정부지 치솟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사람들의 소비를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책무가 그게 아닌데 또라이 짓을 한 거죠. 희망이나 기대나 혹은 바램 이런 것들을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부동산 떠받들고 대기업의 수출 위주 정책만 펼치면 한국 안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걸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서민들 그냥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밥을 굶든지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이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벌리는 정책입니다. 그로 인한 쇼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봐야죠. 물가가 안 잡히면 이 서민들이 이제 겁나서 뭘 못하는 겁니다. 요새는 물건 하나 찍기가 되게 부담이라고 하죠. 왜겠습니까?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겁이 나서 함부로 못 찍는다라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2+1이나 1+1 행사하는 상품이나 겨우 그래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손도 못 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되면 나중에는 소비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러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에서는 좀 여유롭게 씁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에서는 여유롭게 쓰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요, 호구되기 싫다라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우리가 좀 한국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과자들요, 이 내용물이 되게 알찹니다. 이 퀄리티도 좋고, 이 품질도 좋고, 맛도 괜찮고, 양도 푸짐하고. 한국은요, 롯데, 제가 이제 롯데 웰푸드인가요? 거기 과자들 보십시오. 질소나 잔뜩 넣어놓고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봉지 열어보면 과자가 몇 개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가격만 무지하게 비싸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국산 롯데 과자 안 사고 오리온 과자 안 사고 그냥 베트남 과자, 태국 과자, 대만 과자를 이제 집어드는 겁니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요, 결국은 내수에서 국내 기업들이, 내수를 책임지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의 외면을 계속 받게 된다라는, 결국 그러한 것들은요, 국내 기업들이 이때까지 땅 짚고 헤엄을 치며 되게 이 내국민들을 상대로 되게 수월하게 쉽게 영업하면서 여차하면 그래 원가 올랐다고, 그래 판매가 더 올려, 수익 더 벌어, 이러면서 어차피 개돼지들은 선택권이 없어,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식품 기업들이요, 이제 외국계 회사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애국 마케팅 안 통합니다. 안 통하다라는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덩쳐먹는 사기질 치는 놈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제는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상품을 그냥
외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국내 식품 기업들이 이때까지 고객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뒤통수는 덤탱이 씌우는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면서 점점 이제 국산 상품들, 국산 식품들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어쩌자고 이렇게 개막장이 분위기를 만들었나요? 저도 식품 제조사에서 근무를 해봤지만요, 어이가 없는 게 원가 인상 압박 요인이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부터 발생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판매가 올리는 건요 6월부터가 아니라 한 2월쯤부터 한 3, 4개월 앞서서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항상 그네들이 하는 얘기는 나중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감안해서 미리 올려놓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매일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 이익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게 그냥 관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원가 상승 압박 요인이 있을 때는 판매가 바로 반영하고 또 반대로 원가가 내려가면요 판매가를 내리냐, 한번 올라간 거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네들의 생각입니다. 어이가 없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호구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지난 한 8년가량, 7, 8년가량 부동산 관련해서 엮으라라고 부추겨서 많은 사람들이 빚쟁이 노예가 됐고, 또 이제는 이제 다른 것들로 뜯어먹으려고 이제 수작질을 벌리는 게 너무도 많더라는 거.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용만 당하고 뒤통수만 맞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아, 나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련다. 지갑을 열지 않으련다. 이러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힘겨운 그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 수출기업들, 그네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저지랄 하는 거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더 만만하지 않고 더 수월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지하게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물가가 그냥 한두 개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라고 하면 대체제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소비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